네, 오늘은 이제 아킬레스건의 통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렇게 해서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리가 아프더라도 허리가 엉치 쪽으로 꼬리뼈 있는 데가 아프냐, 또는 중간 허리가 아프냐, 또는 등이 아프냐 등에 따라서 전혀 한의학에서는 다릅니다. 다리가 아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아픈 경우도 허벅지가 아프냐, 무릎이 아프냐, 무릎 뒤 오금이 아프냐, 장단지가 아프냐, 또는 발목이 아프냐, 아킬레스건이 아프냐, 족저가 아프냐에 따라서, 또는 발등이 아프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한의학에서 허리병, 다리병을 치료할 때 자세하게 원인을 나눠서 치료합니다. 그것도 원인을 찾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긴 모습이라든지 나타나는 증상이라든지 또는 맥을 봐서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킬레스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발 뒤꿈치에 붙어 있는 우리 몸의 가장 굵은 힘줄 중에 하나입니다. 체중의 10배 정도의 힘을 지탱할 정도로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단하고, 그 대신에 아킬레스건이 한번 고장이 나면 정말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의학적으로 근본 원인을 찾아내면 치료가 용이합니다.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 한의학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의 증가로 점점 이게 약해져요. 앉아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알맞아야 되는데, 앉아서 사무 보고 이러는 사람들, 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아킬레스건 때문에 이유 없이 아프다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아픈데 원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검사를 아무리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아킬레스건의 염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경직된 종아리 근육과 힘줄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또는 장시간 운동, 무리한 운동이죠. 그 다음에 바르지 못한 보행 자세, 또 너무 살이 쪄서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또 아킬레스건을 과사용, 이런 것에 의해서 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여기인데 딱 여기만 아프다는 사람들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가보면 아킬레스건염이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요 비복근이라는 거 있죠. 여기가 아픈 거는 또 달라요. 여기가 아픈 건 또 달라요. 이 비복근은요. 우리가 막 뛰다가 베란다네, 뛰다가 빡 소리가 나면서 악 하면서 지저앉는 게 대개 이 비복근이 그냥 뭉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보여. 이런 경우, 이거는요, 요게 비자 있잖아요, 비위, 소화기계통하고 연관이 많이 돼요. 저녁을 많이 먹는다든지, 폭식, 그러니까 갑자기 폭식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아킬레스건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비복근에 붙어 있죠, 그 밑부분에.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볼 때 이 아킬레스건도 비위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요. 예. 아파서 가보니까 파열이 됐다. 근데 파열도요, 뚝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일부
손상된 것도 파열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열됐으면 그건 뭐 거의 힘들죠. 그러나 일부. 그래서 아킬레스건의 파열의 원인 중에서 한 대개 오는 환자들을 보면 한 60% 이상은 무리한 스포츠 활동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40% 정도는 충격이나 낙상, 높은 데서 뛰어내렸단 말이야. 높은 데서 떨어졌단 말이야. 또 어떤 다른 충격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죠.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요새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를 남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를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테로이드 계통은 사실은 하는 수 없을 때, 정말 다른 방법으로 잘 안 될 때 임시적으로 쓰는 건데 이것을 그냥 상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병이 중한 거겠죠. 예. 그다음에 노화와 함께 아킬레스건이 노화됐단 말이에요.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면서 피를 공급을 잘 못 받으니까 조그만 충격이나 조그만 무리가 돼도 거기에 아킬레스건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통증의 한의학적인 관점.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아킬레스건의 통증을 바라보고 치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냉입니다. 한냉이 뭐냐면 차다 이런 얘기예요. 차다. 차면은 어때요?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차는 거예요. 순환이 안 돼서 차는 거예요. 자, 찬 기운은 밑으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갑니다. 더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죠. 우리가 열받으면 다리에 열받을까요? 머리 쪽으로 열받을까요? 머리 쪽으로 열받습니다. 그래서 한냉이 아킬레스건의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어떤 사람이 한냉에 의해서 아킬레스건이 통증이 오느냐? 허벅지가 굵은 사람입니다. 엉덩이가 크고 허벅지가 굵은 사람입니다. 제가 웃기지 않은데 많이 웃으시네요. 허벅지가 굵다는 얘기는 순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스트레스에 의해서 허벅지가 굵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다리가 붓습니다. 네. 그래서 차지 않은데 다리가 굵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한냉에 집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다리가 부었다가 내렸다 부었다 내렸다 하면서 굵어지더라도 결국은 한냉에 의해서 병이 오더라. 그러면 한냉에 의해서 병이 오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생리가 고르지가 않고 실제로 냉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냉대화가 많은데 어떻게 냉대화가 나타나냐면 하열하듯이 까맣게 비칩니다. 생리 때가 아닌데. 그리고 냉의 색깔이 오색대화라고 해서 다양합니다. 대개 투명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누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푸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검붉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색이 띠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입술이 푸르고 생리통이 엄청 심하면서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리 때가 되면 생리 며칠 전서부터 몸이 몸살 난 것처럼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킬레스건에 통증이 오는데 한냉이라고 그랬어요. 한냉이라는 건 뭐냐? 부드럽지가 않으니까 어때요? 파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조그만 충격에 의해도
파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한랭을 치료해주면 아킬레스건의 통증이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는 건 회복되었다. 자연 치료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혈부족입니다. 혈부족이라는 건 뭐냐면 뭘로 알 수 있느냐면 피부가 거친 사람, 눈썹이 진한 사람, 털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푸르죽죽하게 생긴 사람, 그러면서 피부가 건조한 사람.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혈병이 오면 대개 어떠냐면 다리에 멍이 잘 듭니다. 이유 없이. 언제 부딪혔는지 모르겠는데 멍이 들고 멍이 한 번 들면 안 가십니다. 이런 혈부족에 의해서 아킬레스건이 옵니다. 염증이 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자, 배꼽 아래는 혈에 해당되고 배꼽 이상은 기에 해당되는 데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혈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면 원인을 잘 모르게 우연하게 아킬레스건의 통증이 염증에 의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요. 그 다음에 경락순환 장애입니다. 온몸에는 경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스건을 지나는 경락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족태양 방광경락입니다. 방광경락이 흐르는데 이 경락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순환장애가 오면 아킬레스건의 통증이 옵니다. 그러면 특징적인 게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아프더라도요, 이 걸을 때요, 쩔뚝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걸을 때는 별로 없어. 아킬레스건이 아픈데 쩔뚝거리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쩔뚝 하면서 아킬레스건이 아픈 사람들은 경락순환장애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서 족태양 방광경을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거나 불편함이 나타나요. 눈이 침침하거나 머리가 맑지 못하거나 뒷목이 뻣뻣하거나 어깨 축지가 아프거나 등살이 바르고 허리가 아프거나 뒷다리로 당기면서 아킬레스건까지 아파지는 이러한 경락을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보고서도 이것은 방광경락이 나빠서 아킬레스건의 통증이 왔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을 보아서 족태양 방광경의 이상으로 아킬레스건이 나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코가 살짝 들리고 눈꼬리가 들린 사람입니다. 요거를 태양형이라고 그러는데 태양형의 태양경락으로 병이 잘 나타납니다. 태양은 방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줌 소태라든지 소변 실금이라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방광은 진액지부입니다. 그래서 진액이 고갈돼서 또는 물사마귀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 목 뒤에 물사마귀나 뾰루지 같은 게 나는 경우도 바로 방광경락이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경우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바로 아킬레스건이 아프면 바로 방광경락을 순환시켜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대표적인 약이 마황자경탕이라는 약인데요. 이런 약을 쓰면은 바로 경락순환에 의한 아킬레스건의 통증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비위의 운행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 팔다리에 힘이 없다고 그래요. 소화가 안 되면 배를 문질러 주기도 하지만 팔다리를 주물러 주면 소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소화가 안 될 경우에 팔다리를 흔들면서 걸으면 바로 소화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오면 식후에 반드시
산보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지팔다리가 비위를 운행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위가 운행장애에 의해서 아킬레스건이 아파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화도 안 되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손바닥이 열이 나면서 장단주에 쥐가 잘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둥글럽작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고프면 잘 못 참고 식후에 더부룩하면서 밥 먹고 나면 코를 드르렁 걸면서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자꾸 살이 찔 수밖에 없고 이것에 의해서 아킬레스건의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아킬레스건의 통증은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원인들은 검사상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모르는 아킬레스건의 통증의 환자들은 한의학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서 치료를 하면 아킬레스건의 치료가 통증의 치료가 한의학적으로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